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보물을 찾아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이 시간은요,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보물 같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이 보물로 올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네, CPBC 평화방송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김지현 야고보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마치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셨다는 것처럼 네, 진행할 지금까지 수 제가 있는 진행을 건가요? 해왔어요. 개편 이후로 그러면 진행을 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일단 게스트로 왔으니까 인사부터 행복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공식적으로 새삼 인사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우.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하는 정말 네. 이곳에 뭔가요?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요? 아니 24시간 만에 오신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저 지금 한 10분 전까지 일부러 청취자들 만났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쵸. 2부. 내가 토요일에 너무... 행여 안 들으시죠? 들어요. 진짜 1년에 한 2번 이상은 들어요. 예. 일단 아침에 웃으니까 좋네요. 네. 예, 오늘 완전히 일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행자로서. 뭐 일임을 하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정말 참 모시기 힘들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9년간 우리 제작진에서 정말 공들여서 섭외했던 이런 분. 죄송한데 제작진이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무슨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매번 이렇게 진행자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네.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보물찾기 손님으로.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게스트로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명동연가에서도 결혼 전 인터뷰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진행하던 행복을 여는 아침 안에서의 게스트는 처음입니다. 9년 중에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고 또 이 개편 앞두고 이 세대공감 보물찾기가 또 마무리인데 네.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를 초대해 주심에 우리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 예레미야가 네. 올 줄 사실은 몰랐거든요. 오늘의 또 이제 진행을 어쩌다 보니까 맡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사실 이게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디님이 이제 제가 진행하는 거를 사실 모르고 있었죠. 몰랐죠. 네. 근데 예상을 또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PD님이 혹시 진행을 하나 했다가 네. 왠지 PD님이 진행하기보다는 또 다른 진행자가 있지 않을까. 추준호야 했는데 PD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혹시 준호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그랬죠. PD님이 완전히 동공이 흔들리면서 제가 생방송을 9년 넘게 10년 차로 한 이유가 있구나. 눈치가 빠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정말 이렇게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 준호한테 닮았나 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9년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9년 얼마 전에 이제 9주년 맞았잖아요. 행여와.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쩌다가 9년이고 어쩌다가 10년 차이긴 하지만 이게 1년 차 때부터 계속 챙겨주시긴 했거든요. 그리고 9주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똑같은 금요일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뭐 시작하기 직전까지 뭐 그렇게 큰 축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케이크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이게 일상이 됐고 완전히 안정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뒤늦게 뭐 2부에 보내주시는 떡 케이크나 아니면 작가님이 깜짝 방문해서 케이크 풍선을 주시거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네. 그래서 또 남다른 9주년을 맞게 됐고 또 무엇보다 이 9주년을 앞두고 또 이 3000일까지 맞으면서 추준호 예레미야를 알게 됐고 이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으로 같이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약해지네요. 진행자 오늘 제가 좀 독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크서클이 심해지셨네요. 도끼를 지금 눈으로 뽑는 거 이런 같아요. 식으로 이제 공격 들어왔네.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지디님 보면서 늘 우리 다른 요일 게스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디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코너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뭐 위기나 이런 거 없으셨나요? 9년간? 가장 큰 위기는 결국 지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남산 1호 터널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그 당시엔 8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7시 한 47분, 네. 한 13분 남은 거죠. 근데 막히기 시작하니까 네. 터널을 나와서 내려가는 게 그냥 택시에서 내려서 뛰어갔던. 예. 그리고 59분에 도착해서 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 앞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중간에 내려서 뛰어와가지고 했으니까 예. 행복을 연하지 김시환입니다. 이렇게 했던. 완전 그때 진짜 위기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진행자로서의 어떤 위기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요. 네. 여전히 약간 긴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추준호 예레미야를 만나서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네.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행여를. no. no.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이제 지디님뿐 아니라 많은 방송을 하시는 고정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좀 궁금했던 게 있는 게 매일 아침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모닝에 이렇게 장을 비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지디님은 혹시 방송 중간에 급하게 막 화장실을 가고 싶었다.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음악 나갈 때 살짝 왔다 갔다. 그때. 근데 뭐 장 비우는 것까지는 네. 저는 아침에 그래서 최대한 기저귀를 차고 다니시나요? 그런 쪽으로 또 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변토크. 천인가요? 아니면은 뭐 일회용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기저귀로 천기저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더 공동의 집을 지키지 않을까. 여기 농담이고. 그래서 이 꿀팁 중에 하나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결을 하는 편이죠. 위기 관리의 최고는 예방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 뭐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급하시거나? 저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중간에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솔로곡을 하고 있을 때 얼른 갔다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죠. 이런 원초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보물은 맞나요? 오늘? 네, 보물. 왜요? 이게 뭐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렇군요. 네. 좋아요. 참 이렇게 언제나 참 성실한 우리 지디님을 보면서 저도 정말 사실 많은 것들을 제가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행여를 들으면 지디님께서 행복가족의 뭐 이름이나 가족 관계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종종 있죠. 그래서 이 행복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저는 그런 세세하게 기억하고 정말 섬세하게 그분들의 어떤 면면을 챙겨드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데이트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침에 라디오를 하러 다양한 사람들과 한 번에 데이트를 한다. 남봉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느낌. 그게 좀 설렘이 있었어요. 설렘. 그러니까 지금은 설렘보다는 안정감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크다면 그 첫 마음을 잘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행여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불이 들어오고 마이크에 그리고 준비하러 가는 그때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와주셔서 참여를 해주실까. 그리고 8시 처음 딱 시작했을 땐 그때는 하루에 문자가 그 직전까지는 그렇게 안 왔었거든요. 원래는 보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근데 그 문자보다 한 6배 정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퀴즈가 있고 좀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이 지금도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렘을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그죠, 뭐 청취자분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지디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함께 뭐 90년 또 뭐 900년 늘 쭉 함께 해주시면 100세 인생인데요. 10살부터 시작을 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17이라도 뭐 900년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9000년까지는 그렇군요. 9세기를 1717년까지는 일단 확실하게 1717년 1717년으로 1717 하셔야겠네요. 17만까지요. 와, 그렇게 또 축복드립니다. 너무 좀 심하시네요. 아니 이게 보면 저는
이 9년간 한 곳에서 정말 한 프로그램을 맡아 오셨으면 정말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럼 좀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상황은 계속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겨드랑이에 막 땀이 날 정도로 예.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고, 이거는 바뀌질 않는데 오프닝 시작하고 예. 그 첫 곡 나가기 전까지의 그 1분이 지날 때에 예. 그때 몸에서 나는 열은 여전히 있어요. 오. 뭔가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과 네. 그 전까지 준비했던 것에 대한 그 조급함과 그리고 만났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쁨, 그게 좀 몸을 되게 뜨겁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지나가야 조금 편안해지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긴장이라면 긴장일 수 있겠죠. 오, 약간 그게 이제 루틴처럼 이제 돼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긴장감이 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이제 익숙하실 수 있겠네요. 예, 익숙한 정도까지. 예, 그렇군요. 아무튼 참 워낙에 이렇게 뭐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셨던 거예요? 성격이? 개근상을 타게 됐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개근상을. 개근상은 야. 계속 탔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또 달리기도 마라톤을 좋아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참 이게 성실함의 아이콘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늘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어. 성실한 사랑을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중간에 잠깐 또 그 신청곡을 받아서 또 노래를 듣고 가면 어떨까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지디님의 삶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듣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저는 이어가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에 세대공감 보물찾기 9년 동안 한결같이 행여와 함께 해온 성실함의 아이콘 행복 GD 김지연 야고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하면서 사실 그 신앙인으로서의 GD 모습도 살짝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보물로 모신 만큼 이제 신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좋아요. 일단 우리 지디님, 예, 우리 또 성호를 긋고 한번 시작을. 긋고요? 갑자기요? 예. 방송 시작 늘, 전에 예. 제가 성호 긋고 시작한다고 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저는 또 여기 와서 지디님, 자 우리 성호 긋고 시작하시죠 하면서 그 처음 그 시그널 음악이 나갈 때 항상 우리 게스트들에게 그 기도를 제안을 하시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했었죠. 예.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진짜 엄청 긴장했어요. 저는 추준호 예레미야처럼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문자가 오는 걸 그냥 소개만 하는 것만으로도 급급했고 그러니 너무 부족한 저라서 성호를 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성호를 그었는데 그즈음에 제가 이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회사에 한 9시쯤에 울려 퍼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네.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네네. 그게 이제 오소서 성령님으로 시작을 해요. 예. 그 여전히 출근할 때 바치는 기도인데 그 오소서 성령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호 긋고 그 다음에 시작을 그리고 하나 더해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뭐 그 덕분에 지금 한 2시간 정도의 생방송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호를 긋죠. 예. 네, 같이 또 그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죠. 그리고 저희도 저도 정말 이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뭔가 이제 하느님께서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늘 저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채워드리기를 청하는 기도. 예, 그 어떤 말씀이신지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참 노래하기 전에도 방송을 하기 전에도 그쵸.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지디님은 처음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 몇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네네. 이 원래는 아버지 쪽이 되게 독실하신 신자여서 저희 할머니는 수녀가 되시려고 했었고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 덕분에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이 가족이 독실한 다 가톨릭 신자가 되기까지는 조금 부침은 있었어요. 냉담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의사와 관계없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네, 종교의 자유를 뺏겼다고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막 뭐 부모님한테 난 이제 안 갈 거다 뭐 반항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중학생 때 굉장히 했죠. 매 주일마다 싸웠죠. 예, 그때는. 예, 이제는 나는 성당에 안 가겠다. 예. 그렇게 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 때. 그래서 실제로 네. 안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오. 싸우고 한 2, 3주 정도는 안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간 끌려가듯이 가서 맨 뒤에 그냥 앉아 있다가 네. 나오기도 하고. 아. 예, 그런 냉담했던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러면 본인의 의지로 또 이제 돌아오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시작은 이거는 예전에 진슬기 신부님이랑 얘기 나눌 때 했었는데 제 의지로 가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손에 네네. 끌려서 갔었던. 져서 예, 어머니한테 져서. 네. 져서. 아. 아직도 그 성당의 지하 1층을 기억합니다. 네. 그 눅눅했던 그곳. 아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생 때. 중3 때. 그리고 중2가 좀 저의 어떤 그야말로 암흑기. 중2병. 친구도 없었고. 예. 중2병.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잘 때 끄고. 예. 게임하고. 예. 뭐 아무튼 그런 상황 후에 중3 때 친구들이 생기고 조금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일요일에 같이 뭐 PC방이나 노래방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조금 성당에 그래도 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했던 봉사가 전례단이었고 네. 초등학생 때 꿈꿨던 게 아나운서였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또 전례부 안에서 또 발성 연습도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뭐 그런 기본기를 좀 다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중3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 나의 그 이 사회에서의 그 목표에 대해서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된 거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고.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예. 그 동안 가장 좀 나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활동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네. 그 전례단 교육하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전례 봉사를 한 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면. 예.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노하우를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이 교구별로 청년들에게 전하면서 그 교육 받는 분이 처음이랑 1대1 코칭했을 때 달라질 때 되게 그죠. 희열이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했을 때 그 기쁨이 뭔지 더 알겠는 거죠. 그 라디오는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그 얘기에 여러분이 좀 방향을 잡고 행동이 바뀐다면 네. 더 즉각적으로 바뀌는 예. 네, 그런 발전하는 모습이라서 뭐 요즘 얘기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요즘은 제일 저한테 뿌듯하고 행복한 게 전례봉사. 네. 전례단에게 스피치 봉사하는 거. 예. 네, 그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게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이게 코로나 시국에 또 그런 게 좀 위축되거나 한 건 없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다음에 하시죠 하다가 올해 했어요. 와, 많이 미뤄졌네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재개가 됐고 네. 뭐 이 서울대 교구 청년부터 시작해서 소속들이 다시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죠. 예. 지금도 계속 전례봉사는 하고 있고. 네. 예. 여러분 정말 지금 전례의 그 1타 강사 김지연 야고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연락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03으로. 그죠. 예, 요청 우리 주시면. 본당에서도 스피치 특강해 주세요. 뭐 이런 예. 식으로 또 이제 요청이 올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지디님이 아나운서를 꿈꿨다고 하잖아요. 예. 했잖아요. 예. 내가 아나운서 되고 싶다라고 처음 마음 먹었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책을 잘 읽고 네. 발표를 잘해서 네. 선생님이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그 칭찬해 주신 걸 그냥 여기 그 씨앗처럼 네. 마음 안에 딱 두고 있었죠. 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생 때 꿈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생 때 다시 이제 성당에 돌아가고 나서 그래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셔서도 계속 쭉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방송을 했죠. 예. 대학교 안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었고 그리고 전례단도 계속
했었고요. 거기 학생들이 되게 그 지디님 목소리 들으면 예.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목소리 자체가 좋으시잖아요, 일단. 아.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럼 어떤 목소리? 지금보다 훨씬 더 얇고 가벼운 목소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그거는 이제 딱따구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정도. 진짜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트이고 네. 그리고 좀 중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톤이 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인기를 많이 좀.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해. 지금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고 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 덕분에 결혼을 뭐 늦게 했다고 봐야죠. 아니, 세대를 불문하고 되게 저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 청년들 중에서도 지디님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시죠? 뭘요? 절 좋아한다고? 굳이 짜증나서 얘기 안 하죠. 네. 그랬군요. 짜증나서 굳이 얘기 안 하죠 뭐. 아, 그랬군요. 또 기고만장할 어떤 모습들이.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 우리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동안 예. 우리 PD님이 가톨릭의 스타다, 가톨릭의 방탄소년단 지디다. 아, 정말 수많은 아미에 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단 폭격을 받을 만한 너무 무서운 말을 하시네요. 지능형 아닙니다. 안티가 아닐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BTS는 아니에요. 근데 예. 사실 저도 이제 보면 또 저도 이제 BTS를 좋아하지만 우리 지디 가톨릭의 정말 저는 보물, 오늘 그래서 이 보물 찾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 모시고 아침에 대변은 언제 보냐고 물어보는 게 참.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예. 왜냐하면 예. 아침에 대변을 어떻게 보는지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한데 막상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맨날 똑같이 아침에 방송하는데 변이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요? 저는 궁금하던데요. 궁금한 걸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생까지 그러면 예. 방송반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하고 졸업할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중에서도 어떻게 가톨릭 평화방송 당시 그냥 이제 PBC 평화방송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된 건지 저는 그 계기를 사실 아직 저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궁금해요. 예.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또 많은 대학생들이 공감을 할 만한 얘기인데 네. 다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음. 그런 거죠. 네. 뭐 다 열어놓고 했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신앙심이 조금 덜한 네.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때 평화방송에서 뉴스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보면서 나도 뉴스 진행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그 당시 아나운서님은 퇴사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웃자고 한 말이고. 뭔가 저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들을 해보면 또 재밌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저도 참 많은 방송국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종교 방송, 우리 가톨릭 방송에서 함께 이렇게 아나운서로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신앙적인 것들을 더 알게 되고 맞아요. 더 깊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화방송의 아나운서로 근무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전례력이나 이런 걸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사탕을 뽑아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말씀을 계속 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 구절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마음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일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지디님이 그 가톨릭 평화방송 안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진행도 하시지만 사실 정말 저는 더 이 방송에 보여지지 않는 또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을 뭐 간단하게 좀 나열을 갑자기 한다면 피곤한데요? 나열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눈이 이렇게 뭐 정말 이 기획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막
뭐 제작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당장 예.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군종의 시간 제작 진행을 예. 그것도 이제 몇 년을 그렇죠. 예. 해왔고 네. 뭐 행여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할 때 뭐 시작하는 그런 썸네일을 같이 네네. 만든다든지 뭐 SNS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네. 거기 올라가는 손글씨를 직접 써서 사진 찍고 마음에 안 드니까 디테일 편집하고 그 다음에 문구 넣고 그걸 또 올린다든지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그걸 뭐 배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한다든지 근데 그게 뭐 꼭 진행자가 그걸 하는 걸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은 팀원으로 하는 거라서 네네. 뭐 일에 뭐 귀천이 없듯이 뭐 낮은 일도 없고 높은 일도 없고 그냥 제가 그 담당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9년 동안 또 지금 10년 차로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네. 정말 이 지디님이 그야말로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아나테이너로서 그런가요? 다양한 정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 방송에 필요한 정말 모든 것들을 예, 이게 뭐 내일 뭐 남의 일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나의 소명으로서 저는 살아가신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17이다랑도 괴를 같이 할게 17이다도 편집을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고 네네네 맞아요. 뭐 이렇게 따로 분업이랄 거 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당백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예, 그냥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하게 네.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 가톨릭 평화방송에서의 지금까지의 시간들 중에 가장 좀 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추억 뭐 힘들었던 것도 좋고 이게 너무 감사했던 일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11년 동안 일을 했고 네네. 지금 10년 차로 아침 라디오를 하고 있는 때라서 네. 정말 기습 질문입니다, 이건. 그렇네요, 진짜. 아니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나면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래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가톨릭 평화방송의 아나운서로 새벽에 몇 시에 보통 일어나시는 거죠? 4시 50분쯤? 예, 그럼 밤에는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한 9시 반쯤? 진짜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그래서 활동. 아이가 수면 교육이 잘 됐어요. 이게 아이가 10시간씩 통잠을 잡니다. 이게 여기 이 CPBC 아나운서로서의 굉장한 이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바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매일마다 이제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또 이제 CPBC의 일도 있고 교회 행사들도 있고 바쁘게 사시는데 이제 본인도 그 신앙 활동을 계속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일선 본당에서 성인 해설단으로 네네. 미사 해설을 그래도 한 달에 2번씩은 해설 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사를 일단 꾸준히 드리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전례 교육이 있으면 전례 교육을 하고 네. 뭐 이건 이제 일로 가겠지만 교구별로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 진행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막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또 막 광주까지 갔다 오시기도 하고. 예. 지역사에서도 개국 기념 행사가 있고 뭐 요청을 하시면 가서. 네. 당장 지난 월요일에 갔다 왔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아유 정말 뭐 엄청 동분서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아주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저는 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본인 건강 뭐 알아서 잘 챙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건강이 늘 그렇게 기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 중에 가장 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제 생각났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청취자들을 만났을 때 저희 딱 한 번 했거든요. 예. 코로나 전에. 예. 이게 정모처럼 모여가지고 그 당시 코너지기들 다 모여서. 몇 년도였어요? 한 뭐 3, 4년 정도 됐다고. 한 예, 2018년, 코로나 9년 이 정도. 그 겨울이었는데 그때 청취자들이 직접 오셔서 선물도 직접 준비해 주시고 라벨링도 해 주시고 그리고 토크 콘서트로 그 당시에도 이제 정석 교수님은 계셨어요. 예. 그래서 도시 이야기로 강의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노래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1층에 그 바오로 홀 밖에까지 다 사람들이 앉아서 당시의 코너지기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소통하고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청취자들 본 게
너무 기쁜 시간이었죠. 아. 한 번은 또 그런 정모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작진과 네.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네.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매번 닉네임이나 그 네 자리 숫자로만 뒷번호로만 이렇게 뒷번호로만 소개해드리던 분이 뭐 이렇게 뭐 자매님이 그 뭐 89714번 그분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웠죠. 예. 예. 아, 정말 예. 아무튼 지난 한 11년간의 이렇게 아나운서 생활 속에서도 참 이렇게 기쁘게 또 지내고 계시고 9년간 행여화를 또 하시면서 예. 많은 일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일이 GD의 장가, 결혼, 네, 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등남까지 하셨습니다. 예. 아빠가 되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느껴지는 좀 뭐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지금은 불이 켜져 있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람들이 막 우리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네. 그리고 그게 보통 주말이에요. 네. 그래서 평일에는 휴대폰에 불이 납니다. 매번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의외로 주말에 저는 휴대전화가 아예 죽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괴리가 되게 큰 거죠. 제가 일을 할 때는 주먹을 싹 받았다가 일이 끝나면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네. 그 안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예. 저는. 예. 근데 결혼을 하면서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제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더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 흘러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항상 부족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네. 결혼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한 계기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아껴야겠다라는 계기는 아이가 태어난 거고 네. 왜냐면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아이랑 같이 놀고 네.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 컨디션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끔 아침에 보시잖아요. 일부에 얼마나 쾌해 있는지. 아니 아이 키우면서는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네. 출산을 하면서는 그 사랑하는 나를 내가 잘 돌봐야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야, 그게 이제 지디님이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그 서로 같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동률 씨의 감사를 불렀는데 예. 그 정말 그 노랫말들이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더 사랑할게요라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할게요. 내가 그렇죠. 더 좋은 사람이 될게요. 이런 아름다운 노랫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GD의 진심이셨군요. 그렇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GD의 감사. 뭐야? 또 시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죠? 한 소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지난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다 남아 있으니까 예, 나중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은 그 굴욕의 순간 확인하십시오. 예. 아니 뭐 굴욕의 순간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디님께서 지금까지 뭐 9년의 행여와 11년 차의 그 아나운서로서 이제 함께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대략 이제 한 10년, 한 데케이드로 본다면 예. 앞으로의 10년 이제 어떤 모습을 꿈꾸십니까? 아까 추노에레미야가 그 이번 시간을 진행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기간 중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끝나고 나면은 나도 그냥 똑같은 일반 사람 아니면 그 이하일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결국 내가 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그 역할은 이 마이크 뒤에서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작진이랑 같이 했던 것 중에 신앙체험 수기의 공모전에 당선됐던 사람들을 모셔서 한 분 한 분 인터뷰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청년이 피아노 실력이 너무 좋은데 그 유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딸이 같이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 같이 공감을 했고 방송이 끝난 그날 유학비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도 몇 분, 예. 몇 분한테.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함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전하는 게 나의 네.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계속 10년을 더 하고 싶고 네. 10년 후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 역할을 하고 싶고 거기에 더해 전래교육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꾸준히 전파하고 싶고요. 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어떤 사랑의 통로로서 내가 잘 쓰여지고자 한다. 앞으로 정말 그 주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또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디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의 그 신앙과 관련된 특히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청해 듣는 사뭇 또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됐네요. 네네. 우리 이제 벌써 오늘 그 이 시간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공식 질문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네. 내 삶의 보물. 지디님에게 내 삶의 보물은 어떤 걸까요? 야, 이게 또 이렇게 제가 받게 되니까 네. 뭘로 해야 이게 되게 고민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네요. 예. 뭐 일단 오늘 웃자고 했던 말로 그 흐름을 이어가면은 아침에 쾌변이 저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 삶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침을 시작하는 보물. 이란 장 건강. 생각이 들고 그냥 진행하면서의 이제 어떤 그 진행자로서의 삶의 보물은 아직 네.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저희 냉동실에 회사 냉동실에 잘 보관돼 있고 그리고 제가 가져가기도 했어요. 네. 케이크가 왔는데 그 케이크에 감사장이 써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상장을 만들어서 예. 제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오. 저한테는 그게 삶의 보물, 진행의 보물, 네. 진행자로서의 삶의 보물이고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결국. 네네. 들어주시고 또 이 참여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주시는 그게 바로 어떤 저의 삶의 보물이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 오늘이 또 감사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네네. 이 감사주간 마지막 날에 또 오늘 보물찾기 마지막에 네. 거기에 더해서 이 9주년을 맞아서 우리 제작진이 선물처럼 만들어준 이 시간에 감사까지 더해서 저는 그 감사장 그게 제 진행자로서 삶의 보물. 네. 어떤 그 선물 자체보다도 그 선물에 담긴 마음 그게 맞습니다. 너무 이제 평생 아마 남을 그렇죠. 그런 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상징인 거죠. 네. 예. 우리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행복 지디로서의 다짐, 뭐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아니면 행복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물찾기를 하는 맞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보물찾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개편으로 행여가 새롭게 되겠지만 행복을 여는 아침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용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네. 여러분의 아침을 그래도 힘차게 시작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제작진의 마음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심이 통하는 시간으로 앞으로도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추 예레미야의 진행 능력이 역시 보통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오디오가 비지 않고 거의 40분을 네.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요. 근데 뭐 이렇게 지디님이 워낙에 그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잘 나눠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주 오늘 추가 역시 대단하다. 아닙니다. 오늘 그런 말씀도 저는 드리고 또 싶습니다. 지디님에게 이 오늘의 이 영광을 무슨 시상식인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솔직히 좀 남사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 어떤 가족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디님 마음인데 음성 편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에겐 영상 편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이걸 또 제가 하네요. 이게 또 삐지가 나와요. 매번 제가 요청하고 난 다음에 같이 눈시울을 붉혔던. 네. 저는 최근에 수요일에 20살 된 아이한테 어머니가 쓴 편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20살 된 제 아이에게 그러면은 이제 한 20년 후에 짧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봄아,
봄아라고 처음 불렀을 때를 생각을 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송인데 내가 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봄아라고 처음 불렀던 그 마음을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잊지 않고 20년 동안 잘 이어온 것처럼 아빠를 보고 빵긋빵긋 웃었던 그때의 첫 마음을 봄이도 잊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과 기쁘게 살아가자. 사랑한다. 고마워. 네, 지금 우리 20년 후를 생각하고요. 네,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네, 내 아들, 딸의 아빠, 김지연 야고보님이 다자녀가 됐군요. 첫째 봄이에게 전 띄우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함께 하셨는데 일일 게스트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짜고 친 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할 건 알았지만 인터뷰를 누가 할지도 몰랐고 질문지도 없었는데 뭔가 저희가 너무 짜여진 것처럼 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인터뷰였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과 또 시간 내서 와주신 추 예레미야에게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또 행복을 여는 아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처음 열었던 질문처럼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방송 중에 혹시 방구 마려운 적은 없으셨어요? 지금? 지금? 얼른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거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인장이란 노래인데요. 네. 한 달에 몇 번 물 주는 거 잊지 말아줘. 네. 뭐 그런 것처럼 이 식물에 물 주는 거 잊지 않듯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성호 긋고 성모송 바치고 목주기도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라는 바람으로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 루치아의 선인장 이 노래 추천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보물찾기 방송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인사해 주시죠. 제가 마무리하나요? 이럴 거면 제가 처음부터 진행했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또 김지연 야고보님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추천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나중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세대공감 보물찾기 주인공 저 행복GD 그리고 진행한 추준호 예레미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럴 거. 여러분 오늘도 잘 될 겁니다.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달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달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